모두 자리에 앉으셨으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사회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변호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전인데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14년 이상 방치하여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장애인 단체,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모두 귀한 의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줄에 계신 김예지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서미화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앞줄에 계신데요. 최벌윤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회 주최하는 단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DLG의 염영국 변호사님,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기영 대표님,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은정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토론을 후원하고 있는 단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리하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 권익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법무법인 DLG,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박주민 주최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에 앞서 주최 측의 인사 말씀과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힘 김예지입니다. 오늘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모두의 일진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DLG 그리고 공익법단체 두루,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론회는 발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함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 주최해 주셨는데요. 여기 최보윤 의원님과 서미화 의원님이 함께 해주셨고 이제 여러분께 다 환영 인사 해주실 거라서 그렇지만 아직 자리하지 못하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 발제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용혁 법무법인 DLG 변호사님과 한상원 공익법 단체 두루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까 그 사회 봐주시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10월 19일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규모 소매점, 대개 그 소매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작은 상점들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장애인들은 문턱에 걸려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하루빨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소규모 상점에도 또 모두가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신속히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애계,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개정 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전체 회의 때도 장관님께 이 내용을 여쭤봤더니 알고 계셨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로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적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배려프리 인증 그리고 인증 시에 조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하는 배려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통과가 남았지만요. 앞으로도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들의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법률이 입법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정책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그리고 전국 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모두를 위한 1층 이 향후과제 토론회를 주최하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DLG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공중연구원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준비뿐만 아니라 정말 수년 동안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공동 주최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주민, 김혜지, 최보윤, 김남희 의원님들과 또 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이죠. 대법원의
소규모 매장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재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가 위법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 투쟁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과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접근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3 위헌개헌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1층에 있는 삶을 넘어 모두의 1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최고현 의원입니다. 오늘 그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국민의힘 김래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선우야 김남희 의원님과 또 법무법인 DLG 조한희 대표님, 또 공익법단체 두루의 임성택 이사장님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 대표님, 장애인 권익연구소의 김치훈 소장님과 또 같이 주최해 주신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 이사장님과 또 후원해 주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연구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과 관련된 공익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 판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장기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토론회가 이렇게 개최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또 장애인의 일지 있는 삶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저도 국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인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올해 첫 법안인데요. 재정법으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대법원 판결 이제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 날 당일에 국정감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 당일날 국정감사에서 저도 이 사건을 함께 승소를 기원하면서 소개를 했었고, 보건복지부에 40년 전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외침을 잊지 않고 국가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깊은 성찰과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입법과 정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관광 5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두가
1층 있는 삶은 또 관광에서도 특별히 또 구현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또 토론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 많이 주시면 또 경청하면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되었습니다. 또 지체당인 당사자인 또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내용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애쓸 것이고 또 경제 관련 민생 특위위원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와 또 당에서도 하겠지만 사적 영향에서도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경제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기를 또 국민의힘과 또 정부와 또 사적 영역과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도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 같이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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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축하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게 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크게 인사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40년 전에 김순석 열사가 서울의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셨던 그분의 외침이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증기법이 제정이 됐을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기법이 제정됐을 때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리고 김순석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겠지. 라고 했으나 현재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김순석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40년 전에 돌아가신 김순석이란 청년에게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판결인가? 그리고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이 오늘을 맞이하면서 벌써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장님이 판결문을 읽을 때 그 기나긴 판결문을 들으면서 그 울림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판결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까? 그 생각도 했고 아주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한 달이 넘었는데 달라진 게 보입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 우리는 달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들어가야 할 식당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야 할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약국 앞에서 돌아서서 와야 되는 현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판결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은 과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권리가 정당하다라고 인정이 되긴 했으나 그 인정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더 정당하게 해나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저 발제문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기쁘긴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발제문도 읽고 또 이 토론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송 대리인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연대단체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미를 더 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증진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그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법을 개정해내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함께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함께 해주실 거죠? 의원님들 다짐해 주세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싸우면서 우리에게 남은 이 과제, 오늘의 이 기쁨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만들고 40년 후에 김순석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